강남 부자들이 절대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상속세 방어막 3가지. 최근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의 상속세가 무려 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뉴스 다들 보셨습니까? 이 뉴스를 보고 와, 재벌집 이야기네, 나랑은 상관없지 하고 넘기셨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헐값에 팔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상속세의 진짜 무서운 점은 세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 거액의 세금을 단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서정진 회장님이 재산이 6조라도 통장에 현금 6조가 있을까요? 전부 주식입니다. 세금 내려면 주식을 급하게 팔아야 하고, 그럼 주가는 폭락하고 회사가 흔들립니다. 이걸 우리 현실로 가져와 볼까요? 부모님이 평생 고생해서 물려주신 15억짜리 서울 아파트, 일괄공제 받고 어찌저찌 상속세가 1억 5천만 원 나왔다고 칩시다. 3, 40대 평범한 직장인 자녀 통장에 지금 당장 국세청에 쏴줄 현금 1억 5천이 있을까요? 없는 경우가 많겠죠. 결국 기한에 쫓긴 자녀들은 눈물을 머금고 15억짜리 아파트를 12억, 11억에 급매로 던집니다. 현금을 당장 만들어야 하니까요. 결국 부모님이 평생 일군 재산은 국세청이랑 갭 투자자들만 배불려주는 꼴이 됩니다. 이게 바로 평범한 1주택 중산층들이 당하는 상속세 현금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 강남의 자산가들은 이 끔찍한 현금 부족 사태를 어떻게 막을까요? 자산가들이 절대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은밀한 방어막 3가지, 오늘 상속 전문 변호사인 제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은 종신보험을 위험대비용으로 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상속세 납부용 현금 자판기로 세팅합니다. 돈을 내는 계약자와 사망 대상자인 피보험자, 그리고 돈 받는 수익자를 분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는 자녀, 피보험자는 부모, 수익자는 자녀로 세팅합니다. 즉, 아들이 자기 돈으로 아버지 생명보험을 드는 거죠. 자녀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자기 돈으로 부모님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만 국세청에 명확히 입증한다면 부모님 사망 시 자녀 통장에 꽂히는 이 5억 원은 상속재산에서 완벽하게 빠집니다. 세금 없는 깨끗한 현금으로 상속세를 방어할 훌륭한 총알이 되는 거죠. 자녀가 돈이 없다면 부자들은 미리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현금을 사전 증여하고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내게 만들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까지 사전에 차단합니다. 두 번째 방어막은 바로 가족법인을 세우는 겁니다. 개인 명의로 상가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달 월세 받으면 개인 종합소득세로 최대 45%까지 세금을 뜯깁니다. 그렇게 세금 떼고 남은 돈을 모아둬봐야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현금마저 상속재산으로 잡혀서 상속세로 또 절반이 날아갑니다. 최악의 효율이죠. 하지만 부자들은 상가나 알짜 부동산을 본인이 1인 주주인 부동산 법인으로 넘기면서 양도소득세 2월과세를 받고, 자녀들이 주주인 회사, 즉 자녀법인을 만들어서 그 부동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합니다. 자녀법인은 부동산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데, 자녀 법인이 부동산 법인의 주식을 20% 이상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법인으로부터 배당받는 배당금 중 80%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법인세는 최대 20%대 초반 수준입니다. 세금은 적게 내고 자녀 법인 통장에는 배당금이라는 현금이 쌓입니다. 자녀 법인은 그 배당금으로 다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법인의 주식을 매수해서 자녀 법인이 부동산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100%에 대하여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그 이후부터는 배당금이라는 현금이 더욱더 많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국세청에서 거액의 상속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자녀법인에서 법과 정관에 정해진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배당을 받거나 급여를 세팅해서 그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전략입니다. 무작정 돈을 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법인세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현금을 융통해 알짜배기 강남 빌딩을 단 한 평도 팔지 않고 지켜내는 겁니다. 세 번째, 상속은 죽을 때가 아니라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따져봐야 합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준 재산은 국세청이 싹 다 긁어 모아서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버립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10년 주기로 미리미리 증여합니다. 가장 소름 돋는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라 가치 상승을 증여한다는 겁니다. 당장
당장 재개발 소문만 도는 허름한 3억 원짜리 빌라를 지금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칩시다. 5천만 원 공제받고 나면 당장 국세청에 내야 할 증여세가 대략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10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빌라가 15억짜리 신축 아파트가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미 10년 전에 넘긴 재산이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한 10억 원어치에 대해서는 상속세 계산에서 완벽하게 빠집니다. 당장 4천만 원의 세금을 내고 훗날 15억짜리 아파트에 대한 수억 원의 상속세를 방어하는 기막힌 레버리지입니다. 만약 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10년을 못 버티실 것 같다면 재산을 자녀가 아닌 며느리, 사위, 손자에게 줍니다.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와 사위에게 준 재산은 10년 합산이 아니라 딱 5년 합산입니다. 5년만 버티면 상속세 리스크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겁니다. 이런 피말리는 시간 싸움과 규정의 디테일을 찌르는 것이 부자들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강남 부자들이 변호사, 세무사에게 컨설팅 비용을 주면서 이런 복잡한 세팅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지에서 국세청에 재산을 뺏기는 뼈아픈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한 채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저녁 당장 계산기부터 두드리십시오.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 통장에 세금을 낼 현금이 있을까? 계산해 봤을 때 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상속은 아는 만큼 지키고 모르는 만큼 철저하게 뺏기는 잔혹한 게임입니다. 애매하게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인 저를 만나 여러분의 재산을 완벽하게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고 다른 전문가 찾아가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지금까지 상속마스터 정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